심리 읽어드립니다. 김경일.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심리학 강의로 친숙한 김경일 교수의 책이다. 유튜브에서 인문학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심리 읽어드립니다 라는 코너를 맡아서 심리학 강의를 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심리학 서적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민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 강의라고 하기에는 에세이 같은 느낌이 강하고 문체는 부드러워서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 분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원격 근무로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학교도 등교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집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팬데믹 이후 하루 평균 90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가정 문제가 증가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가족끼리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시간만큼 가족끼리 서로에게 보여주는 격식 없음, 무례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친밀함 때문에 가족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가족 갈등을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은 우선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이 중요하다. 갖춰 입은 옷에 따라 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에 출근하듯이 집에서도 입으면 평소에 하던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억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생활에 관한 계획표를 짜야 한다. 이 말은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은 가족끼리 상의하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이라고 평소에 고마운 일에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것을 조언한다. 충동 구매에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평소에 많은 시간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고르며 보낸다. 그리고 많은 제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집에 많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쇼핑을 중독처럼 하는 것을 쇼핑 과몰입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왜 쇼핑 과몰입에 빠질까? 사람은 슬픈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느낌이 지속되면 이 상황을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무너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손쉬운 방법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울할 때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우울로부터 빠져나오려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외로 보편적인 본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쇼핑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쇼핑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쇼핑이라는 보상도구를 다른 보상도구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듣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들이 소용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먹기를 추천하고 있다. 실제로 배가 부르면 마음의 허기를 물건으로 채우고 싶은 쇼핑 욕구도 적절히 진정된다고 한다. 장기화된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이 떨어져 고민인 경우 집이라는 공간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명백한 휴식처의 의미였다. 그러나 이제 집은 휴식의 의미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도 집에서 하고 공부도 집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집에서 일과 생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자는 5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일하는 것, 녹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일하고 있다는 암시를 줄 것, 모니터와 눈의 각도를 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글씨와 타이핑을 구분하여 업무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 그것이다. 왜 자꾸만 불안할까?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호소한다. 단지 불안함만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과연 불안함일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감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불안이란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리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막연한 불안은 불필요한 감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상태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불안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적정한 수준으로 해결된다. 나만의 외롭고 고립된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자체로 힐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안을 없애야 하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움직이고 싶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유용하게 써야 한다. 먼저 나와 같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불안이 나만의 이상한 문제가 아님을 이해한 후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노후에 대한 불안이 문제라면 나의 노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과 대비를 알고 대비를 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 불안한 체중으로 고민인 경우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룬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다. 보통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이나 결심이 있다면 반드시 종이에 손으로 적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여러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종이에 목표를 적어두고 매일 그것을 보게 되면 종이를 폐기한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사에 대한 태도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사를 할 땐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식사만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이 책에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자의 조언으로 가득 차 있다. 코로나 시대의 불면증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던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면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 우리가 최근에 겪게 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조언들이 친절하게 담겨 있다. 방송에서 친근하게 봐오던 김경일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덤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